Understanding documents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2025년 노동정책 변화 자료 있잖아요. 이걸 보면서 내년에 우리 일터가 어떻게 달라질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단순히 몇 가지 규정이 바뀌는 걸 넘어서요. 일하는 방식 자체에 꽤 큰 영향을 줄 변화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최저임금이야 매년 바뀌는 거지만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육아 지원 같은 부분들이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만한 내용들,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? 2025년 최저임금, 시급 10030원. 이게 월급으로 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21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죠? 네, 월 2,906만 2,700원이니까요. 사실 인상률 자체는 1.7%로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려운데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같이 봐야 할 게 임금 체불 관련 제재가 엄청 강해진다는 점이에요. 이게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 아, 임금 체불 이거 정말 고질적인 문제잖아요.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? 예를 들면 1년 안에 3달치 이상 월급을 안 준다. 이런 상습 체불 사업주요. 네네. 이젠 신용평가에도 불이익을 받고요. 정부 지원 같은 거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와, 신용제재까지요? 그건 진짜 좀 세네요. 네. 그리고 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도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고요.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져요. 3배 손해배상이요. 어휴, 정말 떼먹으면 큰일 난다.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심지어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해지니까요. 그리고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 월급 늦게 줄 때 붙는 지연이자 있잖아요. 네. 2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불하면 그 자료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. 정말 임금 문제는 이제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. 네, 아무래도 근로자의 생계랑 직결되니까요. 그럼 임금 문제 말고 또 다른 근로자 보호 강화 조치는 없나요?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이슈인데. 네, 그것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. 내년 6월 1일부터인데요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주가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아니면 한파, 폭염 같은 물리적 위험에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. 이게 의무입니다. 의무요? 그냥 권고가 아니고요? 네, 의무고요. 안 지키면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어요.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일과 가정 양립 지원, 특히 육아 관련해서요. 이게 정말 많이 바뀐다면서요. 맞습니다. 와, 이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에요. 대부분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요. 네, 어떤 것들이 있죠? 일단 임신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예요. 기존엔 임신 초기 12주 이내랑 막달 36주 이후였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. 좀 더 일찍부터 단축 근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기간이 늘어나는군요. 네. 그리고 난임 치료받는 분들 휴가가 연간 6일로 늘어나요. 최초 2일은 유급이고요. 오, 6일이면 꽤 크네요. 그렇죠. 유산이나 사산 휴가도 임신 15주 이내면 10일로 늘어나고요. 미수가 나왔을 때 출산 휴가도 100일로 연장됩니다. 와, 정말 세심하게 바뀌네요. 배우자 출산 휴가는요?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. 네, 배우자 출산 휴가 이게 정말 크게 바뀝니다. 유급으로 20일. 20일이요? 와. 네. 그리고 이걸 출산 후 120일 안에 쓰면 되고요. 무려 4번에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. 4번 나눠서요. 그럼 정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쓸 수 있겠네요. 이건 진짜 남성 육아 참여에 도움이 되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육아휴직 신청할 때 배우자 출산 휴가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절차도 간소화되고요. 또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자녀 한 명당 총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. 1년 6개월이요? 원래 1년 아니었나요? 네, 합쳐서 1년이었는데 이제 부모가 같이 참여하면 6개월을 더 주는 거죠.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늘어나고요. 이야.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오른다면서요? 네, 이것도 중요하죠. 만 12세,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. 최소 사용 단위도 1개월로 줄어서 더 유연해졌고요. 예전에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쓴 거랑 합산하던 제한도 없어졌어요. 와, 진짜 내년에 아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어요.
근데 이렇게 휴가가 늘어나도 사실 돈 문제가 걱정이잖아요.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 아, 맞아요.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. 그래서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.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올라요. 250만 원? 네. 그리고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오,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요. 그동안 복직하고 6개월 있어야 나머지 급여 주던 거 있잖아요. 사후지급금. 네, 그거 말 많았죠. 그게 없어집니다. 그냥 휴직 기간 중에 상한액 내에서 100% 다 지급돼요. 와, 그럼 진짜 휴직 중 소득 걱정은 훨씬 줄겠네요. 이건 정말 실질적인데요? 네, 그렇죠. 소득 감소 때문에 휴직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거예요.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? 혹시 사업주 지원책도 강화되나요? 네, 그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.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. 육아휴직하는 직원 대신 뽑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오르고요. 아, 대체인력 지원금이 오르는군요. 네, 그리고 동료들이 업무 나눠서 할 때 주는 지원금도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또 남성 육아휴직을 좀 장려하거나 12개월 이상 좀 장기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특례 같은 것도 생기거나 강화돼요. 아, 그럼 제도가 좀 더 잘 정착되고 유도하는 거군요. 네,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2025년 노동정책 변화는 단순히 뭐 숫자 몇 개 바꾸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특히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정리해보면 최저임금 인상하고 임금체벌 막아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좀 더 강화하고요. 동시에 육아 지원을 정말 파격적으로 늘려서 일과 삶의 균형, 워라밸을 좀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거죠. 네. 이런 변화들, 특히 이 육아 지원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가 앞으로 우리 기업 문화나 또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.